MBN골드 윤광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후폭풍이 조금은 지나가면서 시장이 정상화되고 다시 실적에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오늘 모사지에 등판을 했을까요? 화면으로 보시죠. 자, 홍기남님의 추천주 MLCC 대표 종목이죠. 사막 콘덴서 나왔습니다. 무라타 MLCC 가격의 30% 인상 어제 나온 소식이에요. 목표가 사막 콘덴서 10만 원까지 주셨네요. 그리고 김종구님은 머큐리 통신장비주죠. 네, 목표가 12,000원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오하임님. 지금 통신장비주들이 많이 보여요. 오이솔루션. 글로벌 이동통신업체의 합병 기대감이 있습니다. 5G 업황도 좋고요. 목표가 52,000원입니다. 전석봉님도 5G 관련주 HFR 꼽아주셨는데요. 광중계기 생산업체입니다. 실적 기대되고요. 목표가 35,000원입니다. 오늘 좀 섹터에 쏠려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반도체주 나왔습니다. 어보브 반도체, 국내 MCU 칩 시장 1위 업체고요. 비메모리 관련주입니다. 목표가 12,500원입니다. 곽영부장은 삼성물산 대형주죠. 사업 구조조정 완료로 안정적인 이익과 재무구조 기대감이 있습니다. 목표가 16만 원이고요. 정원정 과장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앞타바이오 추천해 주셨어요. 항암 치료제 그리고 당뇨 합병증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 목표가는 35,000원입니다. 그리고 염수관 차장은 도이치모터스입니다. 4분기 실적 좋습니다. 저평가 메리트까지 있고요. 도이치모터스 목표가 8,800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8개 종목이 지금 대결 종목으로 등장을 했는데 지금 8개 종목 중에서 3종목 정도가 통신장비 주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시장을 그대로 분위기를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씩 좀 8강전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마 콘덴서와 머큐리의 대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사마 컨텐츠랑 머큐리가 이제 나왔는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일단 결론적부터 말씀드리면은요. 그 사마 컨텐츠가 그 85점 나왔고요. 머큐리가 73점 나와서 사마 컨텐츠가 좀 더 좀 더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마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요. 56년에 설립을 해서 굉장히 좀 오래된 기업이고요. 이 사마 컨텐츠가 작년에 굉장히 주가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초가 들면서 아니고 작년 연말부터 이번 연도 초까지 그닥 이제 주가가 조금 그 여러 가지로 그 여파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다시 차고 올라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좀 높게 나왔는데 이때까지 2018년도는 최고 실적을 낸 종목이고요. 2018년에 비해서 19년은 조금 더 그 지지부진해서 네. 조금 더 낮았는데 그만큼 더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2018년에 비해서 19년도를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는요. 2018년 최고였을 때보다 한 90% 정도의 매출액을 좀 올렸더라고요. 자, 그런데 2018년에 영업이익은 46% 정도 나왔고, 단기 순이익이 48%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이번 4분기 그리고 2019년도의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주가가 그렇게 많이 높게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의 조정을 기다렸다가 좀 더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주가가 지금은 좀 더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조정받을 때 한번 다시 들어가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그 머큐리는요. 네. 정보통신 장비주, 뭐 광케이블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점을 나타내는 기업인데요. 요즘에 그 최근에 보니까는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인터넷 전원 방식으로 해서 일본의 그 다이코 커뮤니케이션 그룹에 DD.com이라는 데에다가 첫 거래를 좀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좀 반영돼서 최근에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점수가 73점인 이유는요, 좀 낮게 책정되었는데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 4분기 매출액이 2019년도 4분기까지 총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됐냐면은 2018년도에 한 83% 정도에 그쳤고요. 영업이익은 좀 너무 저조하거든요. 21%. 그리고 순이익은 약
20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가 17% 정도로 너무 이렇게 저조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낮고 순이익이 단계적으로 더 낮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최근에 전환사채를 한 200억 정도를 또 발행을 한 그 최근 공시를 제가 봤거든요. 이 200억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낮은 이유가 미래 성장을 위한 단계로 투자가 되었다 그러면 아주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이 성장성 또 그리고 기업의 주가에 반영되려고 하면 좀 시간이 좀 많이 흐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뭐 사지 기점에서 봤을 때에는 이 종목이 73점밖에 안 나왔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들 성장성이 뚜렷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됐을 때에는 주가를 한번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쯤에 투자를 해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의 승자는 사마 네, 사마 콘덴서, 콘덴서. 네, 85점을 85점. 받은 사마 콘덴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대결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5G 관련주들의 매치입니다. 오이솔루션과 HFR인데요. 사업 부문은 약간 차이가 있죠. 어떤 종목이 주도줄까요? 네, 지금 제가 이제 두 종목을 조금 더 봤는데 두 개 다 좀 비슷한 업군에 해당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이 솔루션이 일단 92점 정도로 나와서 92점. 네, 네. 상당히 높은 점수를 그러네요. 제가 매길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HFR 오늘은 뭐 거의 굉장히 많이 오르고 네. 있는데요. 이 오른 만큼 점수가 좀 더 낮아지는데 아. 지금 제가 아침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81점 정도가 나와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이 솔루션이 좀 더 점수가 많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보겠는데 오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2018년에 어마어마한 2019년이죠. 2019년에 네. 어마어마한 수입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순이익 뭐 이게 뭐 너무 상상을 초월한 매출액을 올려서 오이솔루션이 굉장히 그 핫한 종목으로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도 오늘 뭐 6% 정도 올랐는데 어제에 비해서 한 6% 정도 올랐는데 향후도 좀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보다도 한 20%에서 한 30% 정도 수익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오이솔루션이 점수가 상당히 많이 높았습니다. 다만 이제 단점으로는요. 네. 현 주가가 지금 그 회사의 내재 가치에 비해서 한 70%에서 한 80% 정도 올라왔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20-30% 수익이 낼 수 있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한 55,000원에서 한 6만 원 정도 제가 한번 추천해 보고 싶고요. 네. 단기로 좀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 지금보다는 좀 높은 그 주가가 형성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단점으로는 좀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좀 약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너무나 급격히 매출액이 신장이 되었기 때문에 2020년 상반기, 그러니까 1분기, 2분기에도 이런 실적이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게 제가 좀 캐션 마크가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좀 있으면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때쯤에 다시 한 번 더 재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고요. 반대편에 있는 그 HF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도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사실은 오늘 81점보다는 좀 더 낮게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 제가 아침에 이런 점수를 매겼고요.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5G 장비주가 이제 핫하게 떠오르는 종목 중에 이제 하나의 네.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서 지금 모멘텀이 지금 막 형성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가를 보시더라도 가파르게 지금 최근에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주가에 대비해서 회사가 이미 다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점수가 좀 늦게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뉴스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무엇이 들어있는 뭐라고 해야 땅굴에는 손을 넣지 않는다라는 이제 속담이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꺼려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뭐라고 하죠? 정보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점수가 제 개인적 생각에는 점수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이솔루션을 좀 더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이솔루션은 한마디로 보면은 지금 좋은데 이게 계속 좋을 것이냐는 봐야 된다라는 네, 조건은 붙여주셨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92점 받은 오이솔루션입니다. 다음입니다. 어보브 반도체와 삼성물산 섹터를 좀 다르게 가볼게요. 어보브 반도체 지금 실적은 어떤가요? 네,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 좀 네. 특이하게 우리나라에 좀 희소한 그 팹립스 관련된 프로그램을 삼성전자향? 가지고 있는. 네. 그래서 그 지금 2019년도에 보니까 역대 최대 매출액 그리고 또 영업이익 최대 그리고 순이익도 최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도 상당히 좋은데요. 일단 점수로 봤을 때는 86점이 나왔고요.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데, 이게 반도체 종목으로 일단 주목받고 있어서 모멘텀이 좀 형성되었다라고 좀 봐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이 약점으로 보면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이 지금 주목받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1,000억대 정도의 매출액을 올렸거든요. 역대 최고라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000억대가 넘어가야지 좀 안정된 회사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1,000억대 초반 같은 그 매출액 정도 올렸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런 그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또 반면에 또 주가가 지금 최근에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상투 잡고 들어갈 수 있는 경향이 좀 있지 농후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개인적으로 그 만약에 어버버 반도체가 참 좋다. 저는 그런 부분에 참 동의가 되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꼭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11,000원 정도에서 아마 매도하고 나오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봤습니다. 또 반대편에 있는 삼성물산, 삼성물산은 코스피를 주도하는 대장주의 이제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안정된 그 안정성을 바탕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물산이 보니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직까지 정착이 좀 덜 된 상황이 있는데 2020년 상반기 1분기 한 2분기를 거치면서 주가가 좀 변동폭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량이 우상향돼 있는데 2019년 결산한 자료를 보니까는요. 2018년에 비해서 매출액이 한 98%, 2018년이나 19년이나 큰 차이는 나진 않는데요. 반면에 영업이익이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9년도 전체가 이제 2018년에 비교했을 때 한 80% 정도 되고요. 순이익은 한 6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는 2018년도에 비해서 주가가 아직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주가가 내재 가치를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단타보다는 좀 장기적인 요번 2020년 1분기, 2분기까지 보고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네. 점수가 73점. 오늘 모사지 관점에서 봤을 때 73점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모사지에서 이제 굵직한 대형주가 가기에는 정말 이게 좀 꾸준히 가져오면 좋겠는데 네, 맞습니다. 상당히 느리고 무겁잖아요. 네. 그래서 어보브 반도체를 두 종목의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대결 갈게요. 앞타바이오는 어제도 대결했던 종목인데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가 대결 종목입니다. 도이치모터스도 실적 좋죠? 네,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그 2019년 역대 최다 매출, 영업이익도 최다, 그 순이익도 최다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에 비해서 한 20%, 한 25% 가량 성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2020년도는 이번 연도 상반기를 찍고 아마 정점을 찍지 않을까. 1분기, 2분기도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이치모터스는 일단 점수로 봤을 때에는 96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타바이오는요 42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이 아주 상충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앞타바이오는 제약바이오주에 그 한방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또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테마주, 최근이라기보다는 테마주로 뉴스에 울고 뉴스에 웃는 그런 테마주에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적자 기업에 속하긴 하지만 향후 뉴스거리가 좀 좋게 나온다고 하면
한 방에 쭉쭉 잘 오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류의 그 주가 상승은 사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금방 빠지기 때문에 웬만한 고수가 아니면 이게 들어가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 능한 단타 고수 분들에게 이 종목이 아마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반면에 아까 계속 도이치모터스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여러 가지 도이치모터스가 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최근 뭐 공시를 보더라도 좋고요. 최근에 그 신차 판매라든지 또 그 도이치모터스가 그 BMW의 그 AS 부분을 다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상 최대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도이치 오토월드라는 그 수원에 있는데요. 그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최대의 그 중고매매 단지 시장이 형성되는데요. 그게 한 4월쯤에 준공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모멘텀이 형성될 것 같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가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네.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도이치모터스까지 8개의 종목을 한번 평가하면서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종합을 해보니까 지금 마지막에 살펴본 도이치모터스의 점수가 96점으로 가장 높네요. 네, 오늘의 맞습니다. 우승 종목입니다. 네네.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제 방송 나올 때마다에도 소개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도이치모터스는 제가 뭐 4,000원대부터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실제로 제가 또 많은 분들에게 소개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저를 일단 방송에서 많이 보셨던 분이라고 하면 도이치모터스는 계속 제가 좋다라고 했는데요. 역시나 기대에 부응하듯이 4분기의 실적도 아마 최대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1분기, 2분기를 넘어가면서 아마 정점을 아까 제가 찍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를 보고 아마도 좀 장기든 단기든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종목이고요. 도이치모터스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지금 이제 딜러샵 포르쉐도 이제 지금 이제 그 런칭을 해서 판매할 계획이 있고 가장 큰 거 도이치 오토월드가 세계 최대 중고매매 시장이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안에 도이치 파이낸셜이죠. 도이치 파이낸셜도 자회사로 등록되어 있는데 최근에 공시, 작년 11월에 공시해 보시면은요, 파이낸셜의 거의 주가를 다시 재매입을 해서 자회사의 그 지분율을 훨씬 더 많이 넓혔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도이치 오토월드가 생기면 도이치 파이낸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결론들은 2020년 연말 결산에 아마도 상당 부분 매출액, 영업이익을 도출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도이치모터스 오늘의 우승 종목이고요. 염승환 차장이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 8,800원으로 주셨거든요. 가격 전략, 네, 한번 세워보죠. 네, 지금 보니까 오늘도 제가 어저께 종가가 8,120원이었는데요. 오늘 봐도 한 5%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 내재 가치를 나름 계산을 해보니까는요, 13,8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13,800원이 나왔는데 매수가는 사실 지금 사도 그렇게 나쁘지 않는 가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단타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기다렸다가 목표가를 수렴한 뒤에 이거를 매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1차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았는데요. 12,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10,000원 이상 넘어가도 매도를 하셔도 되는데 저는 12,000원까지 꾹 참았다가 팔아도 좋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최종 목표가 이번 연말을 기점으로 봤을 때에는 제가 18,000원까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하고 네.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니까요. 아주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목표가 높게 12,000원, 또 18,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우승 종목이었습니다. 자, 윤강진 매니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도 저녁에 하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항상 종목을 8종목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나름대로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제가 진행하는 6시에 무료 방송에 오시면은요. 제가 또 자세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또 네. 제가
여러분들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